6페이지인데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1월 달도 거의 다 가가는데요. 이런 복습을 제가 늘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복습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첫날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목차를 잘 기억하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책 한 권을 외우면 무조건 합격하겠지. 맞아요. 이 한 권을 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든데 한 권을 외우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책을 외울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저는 항상 목차를 얘기하거든요. 목차.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다 보면 큰 제목들이 나와요. 3절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제목들을 쭉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했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다 그랬지,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 잘 안 합니다. 시시해 보이거든. 원칙은 시시해 보여요.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시시해 보이거든요. 어떤 장사하는 분한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물어보았더니 아침 일찍 가게를 청소하세요 그랬어요. 시시해 보이거든요. 다른 비법을 아니에요. 청소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손님들 많이 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싶은 거야.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싶어. 특별한 거 없다니까. 항상 기본적인 거 안에 비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고수들일수록 기본에 충실합니다. 하수들일수록 편법을 찾습니다. 공부 1, 2등 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기본이 잘 돼 있는 애들이에요. 기본이 잘 돼 있지 않고 편법만 따르는 사람들은 1등을 뚫을 수가 없어요. 1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등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한 5등 언저리까지는 가. 따라하다 보면. 네. 그리고 따라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자기의 또 독창적인 방법이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 1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편법만을 찾다 보면 그 최상위권은 못 갑니다. 항상 밑에, 왜냐면 최상위들은 기본을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할 때 목차 있죠. 지금 이제 뭐 공부할 거예요? 제가 효율적 시장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 뭐 했냐면 탄력성과 균형의 관계였거든. 그럼 탄력성과 균형의 관계를 딱 생각을 하다 보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경기 변동했단 말입니다. 경기 변동에서는 아까 경기 변동의 형태 중에 순환과 비순환이 있었고 비순환 안에 여러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차를 떠올릴 때 밑에 것들 같이 생각해 놔야 돼.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이걸 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주기가 길다, 진폭이 크다,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 기억납니까? 제목이 우선이에요. 제목이 이게 딱 떠올라야 밑에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했단 말입니다. 상향, 하향, 회복, 후퇴. 그죠?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거미집 이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목차들이 떠올라줘야 돼요. 항상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쭉 한번 적어봐야 돼요. 목차만이라도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런 목차를 쭉 적는 습관하다 보면 나중 되면 책 한 권의 내용을 알아요.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별표도 다 할 수 있다. 자기들가 본인이. 그러면 시험 임박하면 이런 분들은 그냥 B4 용지, 큰 B4 용지 있잖아요. 앞뒤로 그냥 개론의 중요한 내용 한 장을 적을 수 있어요. 딱 적힌다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 적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딱 적잖아요. 중요한 제목을 적혀있고 그 밑에 서브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요한 내용을 내가 딱 정하면 밑에는 저절로 정해져요. 이걸 딱 큰 그걸 중요하게 중요하다니까. 목표 이런 것처럼. 자,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도. 그럼 먼저 효율적 시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시험에서 물어보고 떠나서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관계 있어요. 정보하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양가로 2번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의 의미란 보입니까? 자, 효율적 시장의 의미란 줄 딱 치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한마디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정보가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 나와 있나요? 여기서부터 시험에 잘 내, 이제. 그럼 효율적 시장의 유형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네.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있다. 그죠? 오케이. 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시험 여기서 나오죠. 효율적 시장의 유형. 이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성을 약형이라고도 그래요.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중강성을 중강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약성, 중강성, 강성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 자, 정보는 과거 정보가 있고요. 현재 정보가 있고 미래 정보가 있거든. 세 개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적기 전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예요. 과거. 중강성은 과거, 현재.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 외울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뭘 약, 중강, 강이야. 약, 중강, 강.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돼. 과거, 현재, 미래. 됐어요?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살을 붙이면 된다. 이제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 중강성은 뭘까요? 과거와 현재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되어 있다. 한마디로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이 얘기네. 맞아요? 그래요. 내가 적으려고 그래요. 이제 사실 안 적어도 돼. 그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과거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만약 현대자동차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다.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약성 시장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주가 10만 원에는 현대자동차의 과거에 있었던 정보는 그 10만 원에 다 반영이 다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잘 안 와닿으면 과거 정보는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현대자동차의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알아 우리가. 그게 무슨 시장이다? 약성 시장이에요. 약성 시장.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강성 시장은 뭘까요? 과거는 당연히 알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중강성이라고. 의미 자체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의미 자체도. 그럼 강성 시장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다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뜻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 미래라는 말 대신에 이건 우리 경영학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주식에서 나온 이론이야 이게. 그 주식에서는 미래 정보라는 말을 많이 써.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미래 정보라는 말 대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표되지 않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니 공표가 안 돼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 게 미래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는 내부 정보라고도 그래요. 내부자들만 알고 있어. 아니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표현을 저렇게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성, 중강성, 강성의 의미는 아셨죠? 자, 그리고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우리 주식에서 차트 분석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대표적인 게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러면 과거 정보와 관계 있어요. 현재 정보와 관계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미래 정보는 분석하는 거 없어.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과거 정보와 관계되는 게 무슨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와 관계되는 게 무슨 분석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의미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거든. 우리 효율적 시장에 유형에서 문제되는 타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뜻 물어봐요. 뜻 딱 물어보고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없어요. 남들이 모르는, 남들보다 뭔가 탁월한 뭔가 있어야만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같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약성 시장에서 과거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뜻이야.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라, 이 말이에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라. 제가 만든 말이죠. 이렇게 다 기억해 두는 거예요. 책에 이런 말 적을 수는 없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라. 그럼 보세요.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는 이미 반영됐다며. 그러니까 반영 안 된 게 뭐야? 현재와 미래 정보잖아. 그래서 약성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현재나 미래 정보란 말은 잘 안 쓰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러면 초과이윤이 가능하지, 약성에서는. 그러면 이 현재 정보를 아까 기본적 분석이라고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초과이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강성 시장, 과거와 현재 정보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 정보라 그래도 되긴 되는데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뜻이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 내부 정보. 하면 초과이윤이 가능하죠. 자, 근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나온 다죠. 이게 다예요. 자, 여기서 혹시나 자, 초과이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윤은 정상이윤이 있고 초과이윤이 있어요. 초과이윤이 뭘까요, 그러면? 자, 요거로 말을 만들어 봐봐. 그래,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뭐라 그런다? 그래요.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이윤이 초과이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적었느냐? 정상이윤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정상이윤은 그냥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상이윤은 균형이야. 내가 일을 그냥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윤이에요.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손해본다 그러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상이윤은 얻는다, 이 뜻입니다. 손해보는 건 얘기 안 하면, 그럼 손해본다는 거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초과이윤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정상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강성에서는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말은 똑같은 말, 이런 뜻이야. 정상이윤만 가능하다.
정상 이윤만 가능해. 강성은. 그 약성 한번 봅시다. 약성은 초과 이윤 가능합니까? 네. 어떨 때? 현재와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할 때. 맞아요. 근데 약성 시장인데 이 사람이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를 분석했어. 그럼 초과 이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상 이윤 얻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약성은 정상 이윤 얻는 사람도 있고 초과 이윤 얻는 사람도 있지. 맞습니까? 중강성은 그러면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 이윤이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중강성인데 과거 현재 정보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기를 못하잖아. 그럼 그 사람 무슨 이윤 얻고 있다? 정상 이윤 얻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 완전 경쟁 시장 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없어. 완전 경쟁 시장 초과 이윤이 없어. 그럼 여기 강성효율적 시장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해. 아까 제가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정보는 뭐냐? 확실성이라 그랬거든. 여기 봐봐.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다 알아.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건 다 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맞아요? 완전한 정보죠. 그럼 강성시장 실제로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시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강성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 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디까지 나타나 있다? 중강성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 교재는 길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게 답니다. 이걸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0페이지에 기본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조금 볼 때 여러분 좀 명확하게 와닿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명확하게 와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7회 때 나왔던 시험이네. 문제네요.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약성 시장인데 거기 과거 자료를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현재 가치에 대한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자료 분석했대 지금? 과거 자료 분석했다고 돼 있잖아. 그럼 과거 자료 분석해가지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뭔데요? 초과 이윤이잖아요. 그럼 과거 자료 분석해가지고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있습니까? 없지. 틀렸잖아. 그럼 한마디로 과거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초과 이윤 얻는 데는 없어.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지금 과거 자료 가지고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거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어요. 과거는 묻지 마. 과거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어. 지나간 거 어떻게 초과 이윤 얻어요? 과거는 이 판단의 기준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 그러거든. 우리 회계하겠습니다. 과거는 판단의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과거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딸이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엄마가 피아노를 500만 원 주고 피아노를 사줬어요. 피아노 좀 해보라고. 그 선생님도 붙여줬어. 레슨비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6개월을 가르쳤거든.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6,200 피아노 값 500 1,700이 들어갔죠. 근데 얘가 피아노를 잘 소질이 없네.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피아노 소질이 없어. 그 엄마는 들어간 1,700만 원 때문에 계속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700만 원은 이미 발생한 비용이죠. 네. 이거를 매몰 비용이라 그래요.
매몰 원가, 선크 코스트. 그럼 얘는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나간 일은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항상 이거 명심해야 된다. 지난 거 아까워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어리석은 의사결정이야. 지난 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을 보고 해야 돼. 그럼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되는 거야. 과감하게 피아노는 팔아버리고. 아시겠어요? 피아노는 팔아버리면 집에 뭐 장식이 올라두든지. 미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의사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룰을 범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는 묻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기까지 놀았던 거 중요하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저께까지 공부하는 건 안 중요해. 공은 여기서 멈춘다. 새로 굴러가야 돼 이제. 오늘부터 다시 결심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또 지나고 나면 또 안 했겠지. 또 안 했. 반성은 해야 돼. 반성은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앞뒤를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 사람은 과거에 자꾸 얽매여.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여자분들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남편이 잘못했대. 몇 년 전에. 마음에 엉얼두면 안 돼. 본인한테 손해야. 용서해버려야 돼. 용서. 중요한 얘기. 용서를 해야만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용서를 안 하면 출발이 안 돼. 출발이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거야 이 사람. 빨리 해결해버려야 돼. 잘 안 되지. 잘 안 된다니까. 공부할 때도 한 달 전에 열심히 하고 이런 마음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부터. 근데 문제는 시험식 이틀 전까지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럼 빨리 할수록 좋은 거야. 자, 5분 답 볼게요. 답은 찾았어요, 우리가. 중강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 추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과거 현재 나왔잖아, 그죠? 과거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공식적이라는 게 발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 맞아요. 그럼 만약에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 이윤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입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요.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 효율적 시장을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잘 냅니다. 예전엔 잘 안 냈는데 최근에 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일단.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의 옆에다가 적습니다. 모든 정의는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적으세요.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별로 안 중요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라고요? 그렇지.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 초과 이윤이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떨 때 초과 이윤이 없는지를 알면 돼. 그게 이게서 공부하는 내용이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라고요?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그럼 어떨 때 초과 이윤이 없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자, 먼저 봅시다.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 완전 경쟁 시장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맞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언제나란 말 하면 또 이거 언제나 붙이면 생각을 하거든.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야.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 경쟁 말고 무슨 시장이 있어? 불완전이지. 불완전. 그럼 이제 논점이 뭐냐?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논점이야 이제. 완전 경쟁이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맞아요? 그럼 우리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논점은 뭐냐?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을까? 이게 초점이지. 맞아요? 결론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초과이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불완전 시장도 초과이윤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완전 시장도 초과이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가 어떤 건지를 알면 돼. 지금부터. 자, 봅니다. 이제 뭘 배울 건지 아시겠죠?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야. 있다. 사실 다 배워버렸어. 그게 시험의 지문이야.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 과정 안 중요해. 그게 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얘를 돕기 위해서 이유까지 물어보면 어려운데 우리 시험은 이유 안 물어봐. 자,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맞아요? 그럼 시험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오죠? 근데 이렇게 실컷 외우고 갔거든, 시험장에. 갔더니 이렇게 질문해 버리는 거야.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뭐야 이거? 헷갈려 버리는 거야. 왜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말씀드릴 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정보 이런 말 나오면 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제품이 동질적인 것도 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할당 효율적이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한번 보자 이제.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 무슨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불완전 경쟁이야. 그럼 정보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 비용이라는 건 어떤 우수한 정보를 내가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정보 비용이죠. 맞아요? 그럼 있잖아요. 정보 비용이 없다는 얘기는 우수한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 말이 참 이게 다 이제 우수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정보 비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수한 정보가 돈 주면서 왜 정보를 얻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완전 경쟁이야.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완전 경쟁. 그게 확실이거든. 다 아는 거야. 완전 경쟁, 강성효율적이라는 거는 내가 다 알아. 모르는 거 없어. 제가 지금 뭐 할지 다 알아. 정부가 뭐 발표할지 다 알아. 그럼 우수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같은 말이에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완전 경쟁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수한 정보가 존재한다. 그럼 무슨 시장이야? 그거는 불완전 경쟁이야. 그게 정보의 비대칭이야. 정보의 비대칭은 쟤는 아는데 나는 몰라. 우수한 정보지. 맞아요? 그래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정보 비용은 내가 왜 주느냐? 그 정보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비용을 준다는 얘기는 정보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우수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가 똑같아. 정보 비용도 5천만 원이고 그 정보의 가치도 5천만 원짜리 정보. 그럼 이 경우에 초과이윤 있을까 없을까? 5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5천만 원을 줬어. 그럼 초과이윤 있어요 없어요? 없지. 초과이윤이 없어. 초과이윤 불가능. 그럼 무슨 시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할당효율적 시장 뜻이 뭐라고? 할당효율적 시장 뜻이 뭐라고요? 그래. 그래서 두 번, 세 번 뜻이 중요하다고요. 할당효율적 시장 뜻이 뭐라고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시장이라 그래야 돼? 그래. 할당효율적 시장이야. 완전 경쟁 그러면 안 돼.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을 뿐이야. 완전 경쟁 시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요. 그럼 그 사람 틀린 답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초과이윤 없는 시장. 그러면 안 돼. 그럼 완전 경쟁 시장 뭔데? 아까 4개 얘기했다. 시장 참여자가 다수이고요. 진입과 퇴가 자유롭고요. 상품이 동질적이고요. 완전한 정보인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야.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버리면 초과이윤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다고 해서 바로 완전 경쟁 그러면 안 돼? 자, 근데 그런데 정보 비용보다 이제는 정보 가치가 더 커. 정보 비용은 5천만 원인데 그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가치가 1억짜리 정보야.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이 가능합니까? 초과이윤이 가능하지. 그럼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아니지.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그러면 지금 무슨 시장이었어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었잖아. 그럼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인 경우도 있고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불안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보세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 경쟁은 항상 당연히 할당효율이야. 근데 할당효율이라고 그래서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도 초과이윤 없을 수가 있다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도 초과이윤이 없을 수 있어요. 불완전 시장도 초과이윤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불완전 시장에서는 누구나 초과이윤 얻는다. 불완전 시장은 초과이윤이 항상 가능하다. 그러면 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왜? 불완전이란 말에 꼽혀가지고 불완전이란 말에 탁 꼽혀가지고 초과이윤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 불완전 시장은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중요하다. 자, 또 정리합니다. 이제 교재 가지고. 자, 151페이지인데요. 양가로 2번에 불안전 경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들이 동그라미 1번 별표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2번도 별표예요. 불완전 시장도 줄치고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일치 보이세요? 그럼 괄호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하고 일치한단 말이야. 일치. 그때는 초과이윤이 있어 없어? 없죠?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며 줄치고요. 그리고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럼 결론이 뭐야? 불완전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럼 질문해 봅시다. 우리 독점 시장 있죠? 독점 시장은 완전 경쟁일까 불완전 경쟁일까? 독점도 불완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나요? 독점? 이거 또 고민하고 있다니까. 독점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점 나쁜 놈인데 그게 할당효율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독점도 불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가? 사실 이건 줄 안 쳐도 되거든. 근데 독점에 대한 또 혹시 또 그럴까 싶어서 제가 보는 거예요. 3번 보세요. 독점 시장이나 보입니까?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불완전이니까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여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어떤 것만 줄치면 될까?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가만히 보니까 완전은 당연히 할당효율이고 불완전도 할당효율적일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 시험 질문에 할당효율적일 수가 없다 그런 말로 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 말이네요. 완전은 당연히 할당효율적이고 불완전도 할당효율적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든지 뭐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겠다, 그죠? 완전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이고 불완전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 됐어요. 근데 끝났거든. 그럼 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응용.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보 비용이 제로란 얘기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할당 효율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보 비용이 존재해. 정보 비용이 존재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는 정보 비용이 다 똑같아.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 비용을 내야 된다고 봅시다. 이분도 100원 내야 되고 다 100원씩 내야 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럼 초과이윤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초과이윤은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보 비용이 부담된다면 그래도 초과이윤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비용이 지불될 때. 자, 그 다음 7번 한번 봅니다. 151페이지 7번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줄 칠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줄 치고요. 과대평가,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다. 여기까지 줄 칩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 초과이윤이 없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에 과소,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과소,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초과이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자, 투기 있잖아요. 투기를 왜 해요? 투기의 이유? 그렇지. 초과이윤 얻으려고. 투기라는 이유는 초과이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면 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초과이윤이 성립 안 하면 투기가 성립 안 해.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기가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한다. 맞아요. 그럼 불완전 시장 보자. 불완전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투기가 성립할까? 성립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때는 투기가 성립해 안 해? 투기 성립 안 하지. 투기 안 돼. 초과이윤이 없다니까. 그 시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이다. 오면 X입니까?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이다. X라니까. 불완전한데 투기 성립 안 한다고 돼 있잖아 여기. 지금 불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이야. 불완전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지. 지금 불완전 시장이라니까. 근데 초과이윤이 불가능해. 그럼 투기가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시장이 불완전한데도 투기가 안 되잖아. 그럼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쏘가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이게 쏘을 사람 많다 이게 지금. 이게 많이 앉아 있다니까. 다시 얘기한다.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다.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다. 불완전하면 투기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때는 투기가 성립하지. 이때는 투기가 성립하잖아요. 왜? 초과이윤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이때는 초과이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투기 성립 안 하지. 무슨 시장인데 지금? 그래, 불완전 시장이라니까. 여기는 지금 불완전 시장인데도 초과이윤이 불가능할 때는 투기가 성립 안 해요. 이 점 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151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줄쳐야 돼.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야. 뭐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배운 걸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두 개야. 딱 두 개야. 안 되면 두 개를 딱 외워버려.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 하고, 두 번째,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개라도 기억하세요. 오케이? 네네, 그거예요. 통과. 자, 151페이지 보면 정부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이거 계산 문제거든요. 이거 나중에 합니다. 다음에, 지금 안 한다. 계산 문제는 일단 패스. 자, 그 다음 153페이지 한번 볼게요. 153페이지에 2번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꼬시고 있다 지금. 부동산의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 3번 질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뭘까요? 그래, 저분 말씀 잘하셨어. 할당 효율적 시장 S는 이게 포인트야. 할당 효율적 시장 S는 이게 포인트라니까. 무슨 시장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무슨 시장인데 이게? 초과이윤이 없어.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야. 그럼 과대평가, 가소평가 있다 없다? 없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 출제위원은 꼬시려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거래의 뭐라고 적어놨노? 은밀성? 거래 은밀성?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 심어줘 버리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여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거래 은밀성의 시선을 뺏기려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에다 연결이 되면서 이제 과소과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 은밀하니까 과소과대가 되겠지. 그러면 오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거래 은밀성은 뭔데? 불완전 시장이란 뜻이지. 불완전 시장이란 뜻이지. 하지만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은밀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어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다니까. 중요한 건 할당 효율적 시장에 쓰느냐. 이 말 딱 나오면 과소평가, 과대평가 없어.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3번 볼까요? 3번이 1번입니다. 틀린 거 찾기인데 1번 지문.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32회 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이다. O다 X다. 지금 O라는 사람 있다 지금 속으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잊어먹으면 안 돼. 틀린 사람 있다니까. 시험 나오면 지금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오면 틀린다니까 그거. 4번에 5번 질문이에요. 31에 또 나왔다니까 자꾸 나오고 있어. 지금 안 나오던 애인데 지금 31번에 5번 질문.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아요? 3번에 1번 질문하고 4번에 5번 질문 똑같아. 맞아. 그러니까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게 지금 두 번 나왔지. 이제는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했어이다. 이 질문 나올 차례다 지금.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했어이다. 이 질문 나올 차례 됐다. O입니까? X입니까? X.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나올 때 됐다고 지금. 가르쳐줬다. 자, 다음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뭐 잊어먹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155페이지 보시면 주택시장 나오는데 여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